시라고 하면 왠지 이 누군가의 영역에서만 존재할 줄 알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시에 빠져들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시가 만들어졌구나. 알고 보니까 더 마음을 울렸던 그런 책이었고요. 시만 있었으면 몰랐을 배경을 설명해 놓아서 깊이 빠져들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래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던 책이었는데 스토리텔링의 묘미를 즐길 수 있는 시를 놓고 살았다, 사랑을 놓고 살았다. 고두현 저자가 시와 함께 시에 대한 설명을 올려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서 두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김소월.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그림자 같은 벗 하나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쓸데없는 괴로움으로만 보내었겠습니까? 오늘은 또다시 당신의 가슴 속 속모를 꽃을 울면서 나는 휘저어버리고 떠납니다. 그려. 허수한 맘, 둘 곳 없는 심사의 쓰라린 가슴은 그것이 사랑이던 줄이 아니도 잊힙니다. 시인 김소월의 고향인 평안북도 구성군은 산꽃이 지천으로 피는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할아버지가 개설한 독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한 그는 남산 소학교에 입학했다. 같은 반 동네 소녀 오순과 친하게 된 뒤로는 옥녀봉 냉천터에서 자주 만나곤 했다. 바위에 올라 함께 피리를 불거나 노래를 했고 멀리 인포 해변가를 거닐기도 했다. 옥녀봉에서의 만남은 풀딱이라는 시에도 잘 표현돼 있다. 우리 집 뒷산에는 풀이 푸르고 숲 사이의 시냇물, 모래바닥은 파란 풀 그림자 떠서 흘러요. 그리운 우리님은 어디 계신고, 날마다 피어나는 우리님 생각, 날마다 뒷산에 홀로 앉아서 날마다 풀을 따서 물에 던져요. 오수는 의붓 어미 밑에서 자랐는데 5명의 동생을 둬 매우 가난했다. 소월이 숙모에게 들은 전설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시 접동새의 주인공과 비슷한 처지였다고 한다. 13살 때 고향을 떠나 오산중학교에 진학한 소월은 거기서 평생 스승인 안서 김억을 만났다. 오산에서의 학업 성적은 늘 우등이었다. 그러나 14살 되던 해 그는 할아버지에 의해 강제 결혼을 하게 됐다. 상대는 벽초 홍명희의 딸인 홍단실이었다. 그녀는 소월보다 3살 연상이었다. 부인과의 결혼 생활은 비교적 원만했지만 강제 결혼인데다 마음속에 둔 연인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심했다. 오수는 19살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 그런데 의처증이 심한 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22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돌아온 직후 소월은 억누를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시 한 편을 썼다. 그게 초혼이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며 그녀의 혼을 소리쳐 부르다가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라며 흐느끼는 시인의 비탄이 절통하다.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향에서 찌든 생활을 하던 소월은 32살이 되던 193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편을 술에 타 마시고 짧은 생을 마감했다.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잊지 못하던 첫사랑에게 마저 하지 못한 말 한마디를 산산이 부서진 그 이름 앞에 가서는 결국 건넸을까. 사랑하던 그 사람에게, 사랑하던 그 사람에게.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헤아려 보죠. 보이지 않는 존재의 끝과 영원한 은총에 내 영혼이 닿을 수 있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태양 밑에서나 또는 촛불 아래서나 나날의 가장 행복한 순간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듯 자유롭게 사랑하고 칭찬해서 수줍어하듯 순수하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옛 슬픔에 쏟았던 정열로서 사랑하고 내 어릴 적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세상 떠난 모든 성인과 더불어 사랑하고 이른 줄만 여겼던 사랑으로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한평생 숨결과 미소와 눈물로써 당신을 사랑합니다. 신의 부름을 받더라도 죽어서 더욱 사랑하리다. 영국 문학사상 최고의 러브스토리를 남긴 여성 시인. 당대의 스타였으나 부모 형제를 버리고 부와 영예도 버리고 연하의 무명 시인과 사랑의 도피를 감행한 여인. 바로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다. 그녀는 15살에 낙마사고로 척추를 다치고 몇 년 뒤 가슴 동맥이 터져 시한부나 다름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사랑의 힘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4번의 유산 끝에 사랑스러운 아들까지 낳았다. 그 아들은 훗날 뛰어난 조각가가 됐다. 이처럼 드라마틱한 이야기 덕분에 그녀가 남긴 사랑시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엘리자베스는 8살 때 호메로스의 작품을 그리스어로 읽고 14살 때 서사시 마라톤 전쟁을 쓸 만큼 조숙한 소녀였다. 그러나 소아마비의 척추병, 동맥 파열 등이 겹쳐 늘 자리에 누워 지내야 했다. 침실에서 나가는 것조차 힘들었다. 유일한 즐거움은 독서와 시쓰기 뿐이었다. 그러다 39살 때 2번째 시집을 출간한 뒤 모르는 사람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당신의 시를 사랑합니다. 당신의 시집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6살 연하의 무명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연서였다. 장애와 병 때문에 로버트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녀는 이렇게 답장을 썼다. 나에게서 볼만한 것은 아무것도, 나에게서 들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쓴 시가 저의 꽃이라면 저의 나머지는 흙과 어둠에 어울리는 한낱 뿌리에 불과해요. 그러나 로버트의 구애는 계속됐다. 그대여 사랑해주지 않으시렵니까? 그대의 사랑이 지속되는 한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죽음이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대여 사랑해주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주고받은 편지는 573통이나 됐다. 그 사이에 얼음 같던 그녀의 마음도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 드디어 로버트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녀. 처음엔 초라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만나는 것조차 꺼렸지만 이내 용기를 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켰고 6년 동안 떠나본 적 없는 방에서 걸어 나왔다. 이후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졌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아버지는 이들의 사랑을 극구 반대했다. 딸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아비로서 앞날이 구말리 같은 한 청년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병 때문에 거의 강박적으로 딸을 과잉보호해 온 아버지로서는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두 사람은 친구와 하녀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밀 결혼식을 올리고 이탈리아의 피렌체로 떠나 그곳에 보금자리를 꾸렸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던 그때 들길을 거닐며 산책하던 중 그녀가 로버트의 외투 주머니에 쪽지를 하나 넣어줬다. 거기에 쓰인 시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였다. 몇 번이나 거부한 끝에 로버트의 진실한 마음을 받아들인 그녀가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노래다. 한평생 숨결과 미소와 눈물로 온전히 사랑한 사람에게 바친 연애시. 그래서 어떤 미사여구보다 깊은 울림과 감동을 준다. 그녀는 사랑의 힘으로 병을 극복하고 활기를 되찾았다.
그렇게 15년 동안 옛 슬픔에 쏟았던 정열과 어릴 적 믿음을 아우르는 행복 속에 살다가 남편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55세였다. 평생 누워 지내야 할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준 남편을 통해 이룬 줄만 여겼던 열정을 되찾고 한없이 큰 사랑 속에서 삶을 온전하게 마감한 그녀의 생애를 생각하면 시의 의미가 더욱 애틋하게 다가온다. 또 다른 시 당신이 날 사랑해야 한다면에서 당신이 날 사랑해야 한다면 오직 사랑을 위해서만 사랑해 주세요 라고 노래했던 엘리자베스.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절대적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이 시구처럼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을 울린다. 허둥대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자세를 생각하게 해준다. 사랑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어라. 그것은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라는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구와 함께 음미하면 더욱 좋다.